자, 74페이지 1번 문제. 그림은 막대 위에 물체 A, B가 놓여져 있고 물체 C는 막대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B는 그림 설명되어 있고요. B는 막대의 왼쪽 끝에서 X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막대 전체의 길이는 14L, 그리고 이 받침대의 길이는 2L이다. 그리고 A의 질량은 2M, B의 질량은 3M, 그리고 C의 질량은 M이고 막대의 질량은 M이다. 자, 여기까지 그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는 볼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보고 빨리 넘어가야 돼. 자, 그리고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x1, x2라고 할 때 그 x1분의 x2를 구하여라.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이 언제일 때인지를 잘 고민해야 돼. 자, 이 b가 가장 왼쪽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될 테고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가 최대가 될 텐데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돌림이 평형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언제 그런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 자, 막대가 있어. 얘를 한번 선생님이 일단 문제를 이해를 위해서 한번 막대를 그려볼게. 여기 A가 있어. 그리고 여기 받침대가 있긴 하지만 전체가 받침점이 될 수는 없어. 그리고 요 중에 받침점이 하나 있을 테고, 여기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왼쪽에 있을 확률이 매우 크겠죠. 가장 작을 때죠. 그렇다 치고 여기 질량 M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한 중력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실로 연결된 C가 있겠죠. 그러면 돌림이 평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것과 얘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지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B가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B가 왼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돌림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요 실에 의한 장력, 요것도 이렇게 돌림을 작용해야지만 상쇄가 돼서 돌림이 평형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회전축은 언제일 때 가장 x가 최소가 되냐면 왼쪽에 있어야죠. 여기가 회전축일 때, 이쪽이 회전축일 때 요 돌아가는 것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다 상쇄가 돼서 0이 돼서 수평을 이룰 거다. 그럼 언제가 최대가 될 것인가? 언제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막대가 있고요. A는 고정적으로 있고 받침점이 있고 질량 M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이 B가 오른쪽에 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그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돌림이 있을 테고 얘의 돌림은 똑같아. 근데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에 돌림이 더 추가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얘까지 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실로 연결된 이 부분은 작용하지 않는 거야. 막대에 작용하지 않을 때. 그렇죠? 않을 때 된다. 그러면 그때의 길이를 x2라고 놓고 아까 전에 얘를 x1이라고 놓고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이해를 했잖아.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자, 그러면 최소값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막대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최소값이야. 당연히 여기 A 지점 있죠? A 얼마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EMG. 그리고 어디엔가 B가 있을 거야. 요 길이가 지금 어디? X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회전축이 있지. 여기가 막대 왼쪽 끝이고 회전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여기 MG 작용했었죠? MG가 작용했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얘도 이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만큼 C로 땡기고 있는 거야.
mg가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길이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다시 보면은 자 여기라고 했잖아요. 회전축이. 그러니까 총 4L이야. 그쵸? 그럼 얘는 3L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얼마만큼? 3L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왜냐면 돌림이 평형 구해야 되니까 얘는 전체 4L에서 얼마만큼? 4L에서 X1만큼. 자 그리고 얘는 여기고 2L하고 여긴데 아까 총 얼마라고 했죠 선생님이? 14L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총 7L이야. 그치? 그러니까 L, 4L에 6L이니까 여기 얼마만큼? 여기는 L만큼이야. 그러니까 총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3L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얘도 3L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2L이고 여기 4L이니까 6L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얘는 여기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6L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야 돼. 돌림이 평형 구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B의 질량은 3m이지? 여기 3mg네. 그러면 먼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같아야 되잖아. 돌림이 평형이니까. 시계 방향 뭐야? mg인데 토크는 rf, fr이잖아. 그러면 3L 곱하기 mg 그리고 플러스 얘는 얼마야? 6L 곱하기 mg는 반시계 얘 얼마야? 3L 3L 곱하기 2mg 플러스 뭐죠 여기? 여기 바로 4L 마이너스 x1 곱하기 3mg지. 자, 그럼 차근차근 정리해서 mg 값은 다 없애도 되죠. 그러면 여기 3L하고 6L 더하니까 9L는 얘는 6L이 되는 거죠. 그리고 3M을 들어가서 3, 4, 12 L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3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9L이 되는 거고 x1은 얼마가 되는 거죠? 3L이 된다는 것을 구한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최소값 요거를 이렇게 뭐 한 거죠? 찾아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요거부터 고민을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최소값이 언제인지 최대값이 언제인지에 대한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야. 자, 그럼 최대값도 마저 구해볼까요? 최대값도 오른쪽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최대값을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구해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막대가 있고요. 여기 A가 있어. A의 질량은 EMG 똑같아. 그리고 자, 여기를 바로 봐야 한다고 했죠? 회전축으로 잡아야 돼. 가장 오른쪽 끝을. 그래야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회전축이라고 하자. 그러면 먼저 A하고 이 회전축하고 얼마죠? A가 여기 있고 회전축 여기니까 2L, 3L 총 얼마야? 5L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는 거야. B가 뭐 어디 오른쪽인지 안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가 요쯤에 지금 B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 길이가 x2인데 이 전체 길이가 근데 지금 여기는 주어져 있잖아. 얼마라고? 6L이라고. 그러니까 요 거리는 x2에서 요 거리는 x2에서 6L 뺀 거죠. 그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mg 7L에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큼 떨어졌어? L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뭐 L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mg 여기는 L이라고 하자. x2 빼기 6L이 크냐 L이 크냐 아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요 C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작용하면 안 되죠. 최대값이 되니까. 가장 수평을 유지할 때 이 B에 의한 돌림이 커야 되기 때문에 C는 0이 돼야지만 가장 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C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돌림의 평형 봤더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과 여기 들어가는 거 얼마죠? 5L 곱하기 2mg는 여기 들어가는 거 얼마죠? 얼마큼 떨어져 있어? x2 빼기 6L B의 질량은 3mg 플러스 L 여기 L 곱하기 mg. 자, 이걸 다 정리하면 mg 약분되고 10L은 3 들어가니까 3x2 36 18L 그리고 L. 그래서 3x2는 넘어가니까 27L이 되겠네요. 그래서 x2는 얼마 되죠? 3, 9, 27. 9L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3L하고 여기 9L 더하니 그 분수죠? x1분의 x2니까 3L, 9L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다음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언제일 때냐.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따질 줄 아느냐 라는 문제로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그림은 전체 길이가 4.5m인 다이빙 대 끝에 무게가 W인 다이빙 선수가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이빙 때는 수평이 상태로 정지하고 있다. 고정점에서 다이빙 때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F1이 작용하고 받침점에서는 연직 위로 F2가 작용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우리 돌림힘 할 때 다 이야기했었죠?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먼저 힘을 먼저 표현하라고 했는데 힘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하라고 했죠? 힘의 평형. 힘의 평형. 그러면 아래쪽 작용인인 F1, W는 F2가 되더라. 라는 식 하나가 나올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돌림힘 평형. 자, 우리 어디로 잡았을 때 상관은 없지만 뭐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돼. 여기를 잡아보게 된다면 자, 고정점을 회전축으로 잡을까? 그러면 얘는 고정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는 힘과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있겠지. 즉 1.5 곱하기 F2는 멀어지니까 얼마야? 4.5 곱하기 W. 그래서 F2는 3W 라는 거 나왔고, 근데 F1도 그러면 그럴 수 있나요? F1도 한번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받침점을 미지수가 많으니까 하나로 한번 통일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거야. 회전축. 그럼 여기를 회전축을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가? 이렇게 들어가는 가겠죠. 즉 1.5 곱하기 F1는 3 곱하기 W.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는 거죠? 2W. 그러면 W 다 표현할 수 있겠네. W 다 표현하면은 다 맞아 떨어지는. 굳이 뭐 안 구해도 다 구할 수는 있긴 해요, 사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F1과 F2에 대해서 다 구해보니까 이거 2W죠. F2는 3W죠. 이거 틀렸죠. 니은디귿. 그리고 F2는 F1과 W 합이다. 맞네요. 답은 기억만 맞는 말이죠. 이번은 매우 쉬웠던 문제네요. 자,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기준선 P의 정지에 있던 물체 A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Q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B에 있던 B가 정지에 있던 B가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나와 있네요. 힘 F는 여기 F고 여기 EF네요. A와 B는 직선 도로를 따라 나란하게 운동하여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한다. A의 질량은 EM, B의 질량은 M이고 각각 F, EF이다. 그리고 PQ는 D1, QR은 D2이다. 자, 이 문제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P점이 있습니다. P, 그리고 A가 이렇게 있고요. EM, 정지 상태.
그리고 이렇게 Q를 지난대요. 거리는 D1 그리고 EM이 이렇게 가는데 그때의 속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V1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어딜 지나냐면 R을 지난다. 이때의 거리는 D2 마찬가지로 속도는 안 나왔네요. V2라고 할게요. 그리고 B는 M이고 그리고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여기를 통과한다. V3라고 할게. 그치? 그리고 힘은 여기는 F로 받고 얘는 EF로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 가속도를 우리 비교할 수 있죠.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EM분의 F가 되고 B 같은 경우는 M분의 EF가 되는 거죠.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4배 차이 나는 거야. 즉 얘를 A라 놓으면은 얘는 4A가 된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기억번 볼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4배이다. 기억은 맞는 말이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기억. 그럼 4번과 2번은 아니죠. 자, 그리고 D1과 D2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네요. 우리 그러면 한번 이거에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적인 VT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몰라. 요때 시간 뭐 다 몰라요. 여기 R을 지날 때 시간 몰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V1, V2라고 했으니까 V1, V2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A가 되겠죠. 가속도는 A라 놓고 EM분의 F가 되는 거지. 반면에 B는 처음에 정지했잖아. 아마 V1을 지날 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것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요때 시작해서 B가 아마 V3가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지. B가. 가속도는 4배야. 이거에. 그러니까 기울기도 4배 되겠지. 그래서 N분의 EF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T를 모르니까 뭐 가속도도 지금 주어지긴 하지만 V1도 모르고 V2도 모르고 V3도 모르니까 요걸 자체로 그래프로 이용해서 푸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식 기억나죠? V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빼기 V제곱인데 딱 봐도 좀 시간을 모른다고 했잖아. 그럼 시간을 바로 다이렉트로 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게 조금 선생님 봤을 때는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먼저 D1 나와있죠. D1일 때 그러면 D1은 지금 언제냐면 요 A가 이동할 때잖아. 그럼 A 2 곱하고 가속도는 아까 A였죠? 그때 쓸게. 그리고 이때가 D1이야. 그리고 속도는 낮은 속도는 V1 제곱에 처음 속도 정지했으니까 0. 요거 하나씩 나올 테고 그리고 D2일 때 A 한번 따져보자. D2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속도가 2 곱하기 가속도 A D2 낮은 속도 V2라고 했죠? 선생님 V2라고 했죠? V2 제곱 빼기 V1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 B 2 곱하기 가속도 얼마죠? 4A야 D2 낮은 속도는 V3 제곱 빼기 0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도 지금 선생님이 지금 구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그러냐면 V1과 V2와 V3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모른다고 했잖아요. V1도 모르고 V2, V3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요 주어진 이 가속도와 요 D1, D2의 값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V1이 얼마, V2가 얼마, V3가 얼마인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얘는 지금 4배잖아. 요거의 4배야. 그치? 그럼 이걸 곱하기 4 해볼까? 그러면 4 2a d2는 요거 4배 곱한 거 얼마야? 4v2 제곱 빼기 4v1의 제곱과 요 v3가 같은 거죠. v3 제곱이 같은 거죠. 그치? 그러면 요 값이 같다는 것을 선생님이 또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4로 묶어주고 v2 제곱 빼기 v1의 제곱은 v3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직 부족해.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 연립방정식 세우기에는 좀 관계식을 찾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또 어떤 걸 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더 따져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를 통과할 때와 여기를 통과할 때, 즉 A가 Q를 통과할 때 B가 출발하면서 다시 동시에 A, B가 R점을 통과하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Q에서 R로 갈 때 걸린 시간도 같고 거리도 같아.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야? 평균 속력이 같다는 거죠. A, B 평균 속력 같다. 이거를 가져가야 돼. 자, 그러면 A의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 V, 낮은 속도 V2에서 나누기 2한 게 B의 평균 속도, 처음 속도 0, 낮은 속도 V3 나누기 2한 게 같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약분되니까 V1 플러스 V2는 V3가 된다. 그치? 근데 선생님이 내가 이걸 갑자기 왜 했냐면 이걸 봤더니 4하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가로 닫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곱과 똑같아지잖아. 그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V2 플러스 V1 V2에서 V1 뺀 것이 V3의 제곱. 근데 요거 보니까 요게 얼마가 되는 거야? V3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하나 약분되니까 결국 4V2 빼기 V1은 V3가 된다. 그치? 그래서 V2 빼기 V1은 4분의 1 V3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계식을 풀어낸다고 했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지금 또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V2는 2개니까 2V2가 되고요. 그리고 V1끼리는 상수가 되고 V3에 4분의 1 더하니까 4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2는 얼마가 되는 거죠? 8분의 5 V3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또 여기다 대입해볼까? 그럼 V1 플러스 8분의 5 V3는 V3야. 그럼 V1은 얼마가 되는 거죠? 넘어가니까 8분의 3 V3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뭐 한 거냐면 V1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V2에 대해서 표현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요 식 있죠, 요 식? 요 식을 한번 이렇게 써봐서 2 곱하기 A 곱하기 D1은 V1 제곱 얼마야? 이거잖아. 그럼 88에 64, 33은 9, V3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요 식하고 그럼 2A D1은 63 V3가 아까 전에 봤던 D2와의 이거의 관계. 뭐라고? 2 곱하기 4A 곱하기 D2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가 다 똑같아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D1과 D2의 그 표현 방법이잖아. 비율이잖아. 그러면 D1에 대해서 표현하면 되는데 D1은 64분의 9 V3 제곱 곱하기 2A분의 1 D2는 8A분의 V3 제곱.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죠. 그렇죠? 그러면 따져보면은 A 값 없어지고 V3 제곱 없어지고 8, 64, 8. 그래서 얼마나? 16분의 9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D1이 16분의 9, D2가 1이니까, 그치? 그러면 D2는 D1에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쵸? 얼마를 곱해야지만 D2가 되는 거야. 그럼 D1은 방금 뭐 얘기했잖아. 1이 되고, D1 뭐였어? 16분의 9잖아. 얼마야? 9분의 16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D2는 D1에다가 9분의 16 곱하면 되죠? 니은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A가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과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 등가속도죠. A 등가속도라는 것은 뭐죠?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죠. 그럼 속도의 변화량을 따져본다는 얘기야. 그럼 V1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다시 이제 A 입장에서 P는 정지하고 있고 자 Q는 V1이 얼마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V1이 다시 봐야 돼. V1이 8분의 3 V3 그리고 R은 얼마였죠? 8분의 5 V3야. 그러면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 8분의 3 V3고 얘는 8분의 2야. 변화량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잖아. 가속도가 일정한데 그리고 시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얘가 일정해. 이 속도의 변화량이 커지면 시간도 똑같이 커진다는 개념이죠. 결국은 요거와 요거의 비율을 물어본 거야. 8대 3 V3와 8대 2 V3를 비교한 거죠. 3대 2야 이게. 그쵸? 그래서 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걸린 시간이 얼마 된다고? A 여기 P에서 Q는 3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지 않죠?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죠? 기억과 니은이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질량이 3m, 2m, 또 4m인 물체 A와 B, C가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하고 있다. 느낌 맞습니다. 운동 방향 세우면 되겠네요. 그림 나는 요 P가 끊어진 후 A는 아래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가에서 운동만 세워보면은 힘 모두 표시해 보세요. 3mg 여긴 4mg 그리고 여기 빗면에 작용한 힘 F가 있는데 이 F를 굳이 안 써도 돼. 왜? 여기랑 여기랑 여기 더한 게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거든. 정지했으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mg가 돼야 돼. 여기 3mg 여기 mg가 돼서 왼쪽으로 4mg 오른쪽 4mg가 돼야 되니까 B에 작용하는 요 빗면에 작용하는 이 힘은 mg가 된다라고 찾았어. 그쵸? 그럼 가속도도 0이고 R자도 다 0이야. 그래서 요거는 요거 B에 작용하는 힘 그걸 찾기 위해서 가를 주어진 거고 그러면 A는 그냥 3mg의 이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G라는 가속도로 빨라질 거고 얘는 mg 얘가 이제 4mg가 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우리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전체 질량 6m 그럼 4mg에서 mg 뺀 거니까 3mg 즉 얼마야? 그래서 2분의 1 G라는 값으로 구했죠. 그럼 다 구한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이 P가 당기는 요 TP 이 장력과 Q가 당기는 요 장력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P하고 Q를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볼게요. A 입장에서 질량은 3m이고요. 얘는 3mg 작용해. 그리고 위로 TP가 작용하죠. 근데 얘네들 도해서 R점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 TP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mg가 돼야지. 그래야지 0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번 C 한번 볼까요? C 질량은 4m인데 아래쪽으로 4mg 작용해.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TQ가 작용하고 있어. 도에서 0이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4mg가 돼야 되죠. 같아요? 아니죠. B가 뭐야? Q가 당기는 힘이 더 크죠.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도 너무 쉽지. 아까 구했잖아. A 가속대 크기 A하고 B를 짜줘보래. A는 G, B는 2분의 1 G. 2배 되는 거 맞아요. 너무 쉽죠? 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를 비교해보래. 근데 가 구했지. 그치? B를 당기는 이 TQ가 얼마라고 했어? 4mg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냐면 나에서 우리가 요 C를 한번 볼게요. 요 장력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C를 봤더니 아래쪽 4mg 작용하고 요게 장력 T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더해서 이 알짜임이 C의 알짜임이 뭐였냐면 질량 4m 그리고 가속도 2분의 1 G야. 그래서 얼마야? 2mg가 되는 거죠? 이 EMG가 어디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 4mg에서 얘를 더해서 얘가 돼야 되는데 얼마가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2mg가 돼야지만 4mg 빼줘서 2mg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장력은 2mg, 얘의 장력은 4mg가 되는 거니까 2배가 되죠. 가가 나의 2배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죠. 운동방정식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빗면에 놓인 물체 A가 있고요. 질량이 1kg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채 빗면을 따라 운동한다. 점 P를 통과한 A가 점 Q를 지날 때 실이 끊어졌고 A는 점 R에서 정지하였다. 자, Q를 지날 때 실이 끊어져서 R에서 정지했대. 자, P하고 Q의 길이는 8m, Q하고 R은 3m이다. A의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가 각각 3m/s이다. 속력을 뭐라고? P에서 Q까지 속력은 4m/s 그리고 Q에서 R까지는 3m/s가 되더라. 이게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평균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상컨대 요거는 실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여기 10N 그리고 요게의 힘은 뭔지 몰라. F. 그러면 연결된 상태에서는 가속도는 전체 질량 1 플러스 A의 질량은 M이라고 할게. 그리고 힘은 16N한테 세죠. 이쪽으로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10 빼기 F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려면 이 속도를 좀 먼저 우리 예상을 해야 돼. P점의 속도를 VP라고 하고 Q점의 속도를 VQ라고 할게요. 그리고 0이 됐어. 그러면 아까 평균 속력이 주어졌으니까 평균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4가 되는 거고 반면에 Q에서 R은 처음 속도 VQ 나중 속도 0 나누기 2한 게 지금 3이 된대. 그러면 VQ를 구할 수 있네요. 얼마죠? 2, 3은 6 m/s. 그리고 여기 6 집어넣고 요거 넘어가면 8 되니까 VP는 얼마가 되는 거죠? 2 m/s. 그래서 각각 P점과 Q점의 속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A, 내려올 때 여기 Q에서 R까지는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아래쪽 방향.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힌트가 8m, 3m 간대. 그러면 지금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 V는 V0 플러스 AT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는 지금 알려주려고 일부러 다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바로 공식 바로 하나만 필요한 것만 쓰면 돼. 근데 봤더니 지금 T를 모르잖아. T를 모르고 주어진 것은 지금 낮은 속도, 처음 속도, 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속도 구하는 게 딱이다. 그러면
요 올라갈 때 A 가속도는 2 곱하기 A 곱하기 얼마만큼 8m. 낮은 속도 66, 36. 처음 속도 2는 4. 그래서 16A는 32.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2m/s가 되는 거고 올라갈 때 2m/s. 자, 마찬가지로 지금 끊어진 때 끊어진 후 그쵸? 끊어진 후에 공식 그대로 2 곱하기 그때 A 프라임 몇 미터? 3m는 낮은 속도 0, 처음 속도 6, 66, 36 이렇게 되겠지. 6A 프라임은 마이너스 36, A 프라임은 마이너스 6m/s. 여기서 마이너스는 제곱을 안 썼네.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얘는 6m/s 되더라. 그러면 우리 지금 끊어지는 후에 이제 가속도를 어떻게 운동 방식 구할 수가 있었죠? 가속도 A'은 전체 질량 m분의 F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얼마가 된다고? 6이 되더라. 그러면 요거랑 아까 전에 구했던 요거랑 같이 연결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F는 얼마가 되는 거죠? 6m이 되는 거지?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니까 10-6m은 1 플러스 m이 얼마가 되는 거죠? A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10-6m은 2 플러스 2m 넘어가서 8m 넘어가면 8 m은 얼마? 1kg. 답은 몇 번? 1번. 차근차근 여러분들 평균 속도 개념 이해하고 공식 대입하면 됩니다. 자, 6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6m/s와 3m/s 속력으로 P점과 Q점을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설명. A는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2초 동안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X를 통과하고 4초일 때 이제 R에서 B에 충돌하더라. A, B의 질량은 1kg, 1kg를 갖고 P하고 Q에서 R까지 거리는 같다. 요 거리와 요 거리는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 거리 같다. 그리고 여기 2초까지는 뭐한다?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 그 얘기는 요때는 등가속도 운동하지만 나머지는 다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야. 요쪽도 등속도, 요쪽도 등속도. 그래서 그게 아마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B를 보니까 B는 지금 힘을 받는다는 얘기 없잖아. B는 뭐 하는 거야? 등속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몇 초 동안 움직인대? 4초 동안 움직인대. 아니 그럼 3m/s로 4초 동안 움직이면 몇 미터가 되는 거야? 12m가 되는 거지. 몇 미터가 되는 거야? 12m가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이 R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여기 통과할 때 속도를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V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2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처음 속도가 6이고 낮은 속도는 몰라. 그리고 거리를 지금 몰라. 거리도 몰라. 근데 시간을 알아. 시간은 2초 동안 걸린대. 그리고 가속도도 몰라. 가속도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 속도를 좀 이용해서 요때의 평균 속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냐면 6 플러스 V 처음 속도 낮은 속도 더한다면 나누기 2한 게 몇 초 동안? 요게 지금 우리가 평균 속도야. 평균 속력.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12m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리를 합친 거잖아. 요거리는 속력 곱하기 이 등속도를 생각했을 때 얘를 평균 속도는 등속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 요 속도에 몇 초? 2초 간 거리 더한 거랑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속도야. 그치? 그리고 몇 초 동안? 2초 동안 지금 등속도가 되잖아. 그때 속도가 얼마야? V라는 속도로 얼마? 2초 동안 움직이겠죠. 그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더해서 12가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V 값으로 우리가 정의해서 V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약분되고 플러스 V 플러스 2V는 12 3V는 넘어가서 6 V는 2m/s가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 이게 2m/s가 된대. 그러면 우리 아까 요거 구할 수 있죠. 2니까 어떻게 돼요? 8m 가잖아. 8m. 그래서 x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8m가 된다는 맞는 말이고요.
니은 x에서 a의 가속도, 그럼 가속도 극이 클 수 있죠. 우리 낮은 속도 구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식을 바로 이용하면 되냐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바로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2 곱하기 가속도 몰라. 거리 얼마야? 8m. 낮은 속도 얼마야? 방금 v가 2라고 했으니까 4 빼기 처음 속도 66, 36. 그러면 마이너스 32. 그리고 얘는 28에 16. A. 그럼 A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는 거지. 크기는 2m/s 제곱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충돌할 때, 그럼 충돌할 때 1kg짜리가 여기로 2m/s로, 얘는 1kg짜리가 3m/s로 충돌하죠. 근데 그때 운동량 한번 물어봤죠? 그러면 운동량은 오른쪽 얼마야? mv, 왼쪽 mv 더하면 되잖아. m 1 곱하기 2 더한 거랑 요쪽 1 곱하기 v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는 이제 이쪽 왼쪽 방향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1 크기만 물었으니까 1 맞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근차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우리 7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스펙면에서 물체 A와 B, C가 등속 운동한다. A와 B는 운동 방향이 같고 C는 반대 방향 운동하고 있습니다. A와 C의 속력은 같고 B의 속력은 4m/s이다. 그리고 A의 질량 3kg, 2kg, 2kg이다. 그림 나는 되게 중요한 거 가에서 B와 C의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보니까 요때 2초일 때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아, 얘네들이 충돌하는구나. 이때 충돌하는구나. 그치? 2초일 때 충돌하는구나. 2초일 때 B와 C가 충돌하는구나. 그치? 그런데 봐봐. 힌트가 뭐냐면 얘가 지금 4m/s래. 그럼 1초일 때 얼마큼 이동하는 거죠? 4m 이동하는 거야. 그치? 2초일 때는 얼마큼 이동하는 거죠? 8m 이동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이 총거리는 얼마야? 12m일 때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8m고 얘는 얼마큼 가야 되는 거죠? 4m 가야지만 도에서 12m 되는 거죠. 2초 동안. 그러면 얘의 속력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2m/s라는 거야. 1초에 2m씩 가서 2초니까 4m 가서 도에서 8 더하기 4가 1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복잡한 계산식도 없이 C의 속도가, 그쵸? B의 속도는 4m/s지만 C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2m/s가 된다. 처음 거리는 얼마가 된다? 12m가 되더라. 라고 지금 B하고 C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 얘하고 얘는 지금 충돌 전이고 충돌 후에는 저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을 한번 비교해볼까? 충돌 전에는 얼마? 2kg. 2kg니까 오른쪽으로 8, 얘는 왼쪽으로 4. 그래서 오른쪽으로 됐고, 충돌 후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4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봤더니 2초일 동안 8 됐으니까 1초일 때 4m씩 차이 난다는 거야. 1초마다 4m씩 차이 난다. 그 얘기는 이 속도 차이가 4라는 거야. 속도 차이가. 그러면 충돌 후에 B 방향은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V라고 할게. 그리고 C도 방향을 모르겠지만 V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래서 얘 차이가 4m/s 차이 나서 1초마다 4m/s씩 차이 난다고. 그러면 충돌 후에 운동량을 구해보면 얘 2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EV 플러스 EV 더하기 V 플러스 4니까 EV 플러스 8. 이게 얼마 된다고? 4가 된다고. 그럼 4V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4. 그럼 V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렇다는 얘기를 정리해보면 B는 지금 뭐 하냐면 이쪽으로 1m/s 움직일 거고 C는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B하고 C의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4초일 때 보니까 4초일 때 또 변해. 4초일 때 뭐 하냐면 또 충돌하는 거야. 당연히 충돌하겠죠. 이번에 누구랑 충돌할까요? 바로 A랑 충돌하겠죠. 왜? A는 오른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아까부터 오고 있었거든. 그치? 그러면 A와 B를 이제 뭐 하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야. 그럼 충돌 전 A 3kg 그리고 A의 속력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A와 C의 속력이 같다고 했잖아. C의 속력이 지금 얼마나 나와 있어? 2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2m/s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B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kg가 1m/s로 움직이고 있어. 이 충돌 전이야. 그럼 충돌 후에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의로 A는 VA라고 되고 B는 VB라고 표현해보자.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 합 2, 3은 6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반대 방향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돼야 돼. 이게 얘의 질량과 다 나와 있죠. 3VA 플러스 2VB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뭐냐면 지금 C는 계속 오른쪽으로 지금 충돌 위에 3m/s씩 이동하고 있어. 근데 지금 B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A, B 사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4에서 7초 동안에 8에서 14, 즉 얼마 뭐 6만큼 증가했어. 6m. 3초 사이에. 그러면 지금 요 식을 통해서 4에서 7초 사이에는 BC의 속도 차이가, 속력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2m/s라는 거야. 그만큼씩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C는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멀어지고 있고 3m/s. 얘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느리게 3만큼 차이 나는 게 뭐 5가 될 수도 있지만 5는 아마 되게 쉽지 않을 거야. 더 빨라지니까 나중에 충돌하겠지. 5가 되면은 말이 안 되고 이거보다 작은 숫자로 1m/s. 그치? 이만큼 차이가 나게 2m/s 속도 차이가 나게 아마 돼서 B의 속력은 나중에 2가 되겠지. 1이 되겠지. 1. 그럼 얘가 1이 된다고. 그러면 3VA는 2가 되고 VA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A의 속력도 구했습니다. 충돌 후에 A의 속력도 3분의 2가 된다고 다 구했어. 자, 그러면 1초일 때 C의 속력은 2m/s이다. 아까 구했죠. 3초일 때 A와 B의 방향은 3초일 때 지금 여기 이 충돌 2초였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A는 오른쪽, B는 왼쪽이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서로 반대이다. 운동 방향 맞죠? 6초일 때 A의 속력은 6초일 때 A의 속력은 지금 구했잖아. A의 속력 얼마야? 3분의 2라고 나왔잖아. 1이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3분의 2 m/s. 그래서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로 충돌 전, 충돌 후, 충돌 전, 충돌 후를 정말 잘 알고 풀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충돌을 잘 모르잖아. 그때는 이게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해서 우리가 방향을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크기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8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등속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충돌 후 각각 등속 운동하다가 전 P를 지난 후부터는 크기가 같은 R점을 받아 A는 Q점에 그리고 B는 R에 정지한다. 질량은 A가 B의 2배이고 A가 B의 2배이다. 충돌 후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B의 2배이다. 시간은 2배이다. 그래서 P 둘 다 같은 R점을 받는다고 했었어. 그쵸? 아마 가속도는 다르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충돌 전에 속도가 나와 있진 않지만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충돌 전에 A는 EMV, B는 0이야. 그리고 충돌 후에 A가 EM, B가 M으로 되어 있겠지. 그래서 이제 P에 도달하는 걸린 시간이 A가 B의 2배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충돌 후에 여기 P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B의 2배다. 걸린 시간이 2배다. 그러면 속도는 2분의 1이다. 라고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속도를 V'이라고 한다면 이 속도를 2분의 1 V'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EMV는 이거 곱해서 MV'
mv 프라임. 그래서 이 mv 프라임이니까 v하고 v 프라임이 같겠네요. 그래서 다 v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억,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A의 운동량 크기 mv죠. 충돌 직후 B의 운동량 크기, B의 운동량은 mv잖아. 몇 배야? 2배이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P를 지난 순간부터 정제 한 달까지 걸린 시간은 B가 A보다 크다. 아까 선생님이 알짜임이 같다라고 했잖아. 크기가 같은 알짜임. 이미 A하고 B하고 작용하고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F가. 그치? 그러면 이 가속도는 질량분의 F잖아. 근데 지금 질량이 2배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2분의 1이지. 여기를 A라 놨을 때 얘는 2분의 1 A가 되는 거지. 거꾸로 여기 A 놓으면 여기 2A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가속도가 주어져 있고 속도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V가 0이 되는 거야. B 같은 경우에는 V가 0이 되는 거야. 지금 속도의 변화량이 얘는 2분의 1 V고 얘는 V가 되잖아. 그치? 근데 가속도가 지금 뭐냐면은 2분의 1 A고 얘는 A가 된다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A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자, 얘가 2배야. 2배야. 그럼 얘도 속도의 변화량도 지금 몇 배야? 2배야. 그럼 T는 뭐 해야 돼? 같아야죠. 걸린 시간은 같은 거야. A와 B의 걸린 시간은 지금 같아요. 니은 틀렸죠. 같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말인 걸 찾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PQ하고 또 QR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그러면 그것도 대입하면 되죠. 그럼 무슨 걸 대입하면 되냐면 우리 EAS는 V제곱 빼기 V제로의 제곱을 대입하면 돼. 왜? T값을 모르거든 우리가. 그치? 그러면 A는 2 곱하기 A 대신에 2분의 1 A가 될 테고 S가 지금 뭐냐면 여기서는 PQ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의 거리를 우리가 뭐 PQ라고 쓸게 그냥 PQ라고 쓸게 이렇게 는 낮은 속도는 0이고 처음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1 V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니까 A, PQ는 4분의 1 V 제곱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정해서 2 곱하기 A 곱하기 S가 PR이죠. PR. P를 지나고서부터 하는 거니까 PR는 낮은 속도 0이고 처음 속도는 V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A 곱하기 PR은 2분의 1 V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이 PQ하고 이 PR이 그 차이잖아. 그러면 저 단 거 다 똑같은데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야. 아, 그렇다면 얘는 PR이 이 PR이라는 길이가 PQ의 2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즉 요게 이 P점, Q점, R점이 결국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는 거죠. 지금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PQ랑 그리고 QR은 같다. 디귿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공식만 딱 대입하면 바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